상생 임대인이 뭔가? 어쨌든 간에 요거는 2021년 12월 달에 발표했던 겁니다. 그때는 상생 임대인이 해당 계약을 2년간 유지 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를 해주겠다 라고 했는데, 자,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기 위한 실거주 요건 2년 중 1년을 충족한 것을 인정해준다 이 말이잖아요. 이번에는 2년으로 바꿔준 겁니다. 자, 이걸 듣고 제가 이번에 발표된 거 말씀드려 볼게요. 자, 실거주 요건이 왜 들어갑니까? 여러분, 실거주 요건이 왜 들어가요? 조정 대상 지역에서 있는 주택을 내가 매수했을 때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2년의 실거주가 필요합니다. 맞습니까? 근데 조정 대상 지역 때 내가 매수를 했잖아요. 계약을 했잖아요. 그러면은 계약을 했고 전세 세입자가 한 1년 정도 남았단 말입니다. 그러면 집주인이 들어가 살아야 되기 때문에 전세 세입자 내쫓고 들어가 살아서 2년을 더 거주한 다음에 총 3년 보유 중에 2년 거주해서 비과세를 받는 겁니다. 이렇게 되니까 시장에 점점 더 악영향이 있으니까는, 그러면 상생임대차 제도 이렇게 해가지고 만약에 계약 갱신을 해주고 또는 새로운 세입자가 랑 갱신을 할 때 이전 계약에 대비해서 5%밖에 올리지 않고 5% 미만으로 올린다. 그러면은 거주기간 2년을 해야 되는데 2년 동안 거주해야지 비과세 받을 수 있는데 1년만 거주해도 비과세 해줄게 이 말입니다. 세입자 내쫓지 말라 요 말이에요. 그리고 이때는 주택 가격도 정해놨어요. 2021년 12월 20일에서 22년 12월 31일 기간 내 신규 갱신 계약 체결분에 한정하고 1세대 1주택자 보유주택, 자, 그리고 또 뭡니까? 임대 개시 시점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주택만 해주겠다. 정말 치사합니다. 여러분, 전정권이에요. 전정권. 야, 이거 해주고 요거 해주고. 여러분, 이거 저 알았어요? 이거 아셨습니까? 이런 게 있었는지? 저는 몰랐는데요. 제대로 발표해야지. 이렇게 그냥 대충 대충 넘겼단 거예요. 왜? 2021년 12월 20일에서 2022년 12월 31일 내에 1세대 1주택자 보유주택만 대해서 이렇게 하면 누가 혜택을 받습니까? 안 하는 사람도 태반일 건데요. 네. 1세대 1주택자는요, 규제지역 전에 산 사람들도 많아요. 규제지역 전에 샀으면요, 그냥 다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지방 같은 경우 전세가 급등은 별로 없었고요. 자, 그래서 좀 더 말씀을 드려보면요, 상생임대인의 개념에서 신규 갱신 계약 시 임대료를 직전 계약 대비 5% 이내 인상은 유지 또는 인하를 포함한 임대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5% 이내 인상인 거예요. 편하게 5%로 5% 미만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직전 계약은 잘 보세요. 1번 기존 임대차 계약 존재. 직전 계약은 기존 임대차 계약이 존재를 해야 되고 기존 계약을 1년 6개월 이상 유지가 되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즉 직전 계약은 기존의 임대차 계약서를 썼다는 거예요. 써야 된다 이거예요. 임대차 계약이 존재를 해야 한다. 그리고 동시에 기존 계약은 1년 6개월 이상 유지를 했어야 한다. 1년 6개월 이상 유지된 계약에 한해서만 내가 상생 임대인 자격을 주겠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밑에 적혀있죠. 주택 매수 후 신규로 체결한 임대차 계약 및 주택 매수 시 승계받은 임대차 계약은 제외하겠다. 자, 요것만 보면은 전세 끼고 내가 매수를 했는데 그 다음에 전세 세입자 들었거나 내가 전세 끼고 매수했으면 상생 임대인이 될 수 없다 라고 하잖아요. 맞습니까? 네, 맞아요. 이해돼요? 안 돼요? 자, 여러분, 근데 그거 아세요? 여기 1번에 자, 1번, 9번, 1번이고 요거 2번. 자, 여기 있어요.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 다 보셔야 됩니다. 어디서든 이렇게 설명해 주는 데 없어요. 차근차근하게. 특히 상생 임대인에 대해서 설명 자세히 해주는 사람 없습니다. 똑바로 보세요. 자, 주택 매수 후 신규로 체결한 임대차 계약, 주택 매수 시 승계받은 임대차 계약은 제외.
주택 매수 신규로 체결한 임대차 계약하고 주택 매수 시 승계받은 임대차 계약이 이 두 개 합쳐보세요. 뭡니까? 이게 전체예요. 응? 이게 전체라고요. 자, 주택 매수 후 신규로 체결한 임대차 계약하고 주택 매수 시 승계받은 임대차 계약은요, 내가 집을 매수했을 때 내가 거주하지 않고 세입자가 거주하는 모든 것을 뜻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맞아요? 이거 두 개가 100%라고요. 두 개 더하면은. 요거 두 개 더하면은 100을 뜻해, 100. 자, 그러면은 주택 매수 신규로 체결한 임대차 계약 및 주택 매수 시 승계받은 임대차 계약은 제외한다. 이 말이 요것들은 상생 임대인 자격을 주지 않는다. 그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그 말이면요, 내가 집을 사서 임차인을 들이면은 상생 임대인이 무조건 안 된단 말입니다. 혹시 이해하셨어요? 여러분 이해하셨으면 이해하셨다고 좀 댓글 좀 달아주세요. 오케이라고 달아주세요. 자, 지금 딱 요것만 보면은 상생 임대인 중에 상생 임대인이 되려면은 뭐 이런 게 필요한데, 단 주택 매수 신규로 체결한 임대차 계약 및 주택 매수 시 승계받은 임대차 계약은 제외라는 말이 마치 이렇게 되면은 상생 임대인 자격이 없다. 1번, 2번이 상생 임대인의 자격이 없다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 말이 아니고 1번, 2번은 집을 사서 소유자가 거주하지 않는 임차인이 거주하는 모든 방법을 망라한 게 1번, 2번이라고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직전 계약 대비 5% 이내 인상이잖아요. 그 직전 계약이 중요한 게 기존의 임대차 계약은 존재를 해야 한다. 즉 기존 임대차 계약서를 써야 한다 이 말이고요. 그 다음에 기존 계약은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내가 비과세를 좀 더 빨리 받기 위해서 세입자가 3개월만 살았는데 계약 대비 나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는 인정을 안 해주겠다 이 말이에요. 인정을 안 해주겠단 말이죠.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여기 주택 매수 시 승계받은 임대차 계약은 원래 기존 계약은 1년 6개월 동안 유지를 시켜줘야 되는데, 아니 내가 전세 낀 매물을 샀는데 그 전세 만료가 3개월 남았을지 6개월 남았을지 10개월 남았을지 어떻게 합니까? 그 말인 거예요. 자, 그래서 좀 더 설명을 드리면요, 자 여기서 신규 계약과, 그래서 직전 계약은요 신규 계약과 갱신 계약 이 두 개로 나눠지거든요. 직전 계약은 신규 계약, 갱신 계약이고, 신규 계약은 신규 임차인이고 갱신 계약은 기존 임차인인데, 자 신규 계약은 신규 임차인이었죠. 기존 임차인 갱신 만료 후 다른 임차인과 체결한 계약이고, 또한 또 뭐가 있을까요? 계약 만료 이전 임차인 귀책으로 계약 취소 후 다른 임차인과 체결한 계약. 여기서는요 나와있죠. 이전 임대차 계약이 1년 6개월 이상 유지가 필요하다고요. 그러니까 나랑 전세입자랑 계약을 한 상태인데, 그러니까 내가 승계받은 계약이 아니고 나랑 신규로 체결한 그 세입자 있죠? 그 세입자는요 1년 6개월 이상 유지를 해줘야지만 내가 그 사람이 계약이 끝나고 5% 이내로 신규 임차인을 찾아서 계약을 체결하면은 나한테 상생 임대인 자격을 준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갱신 계약이 있는데요. 갱신 계약에는 갱신권 미사용한 사람이 있고, 갱신권 사용한 사람이 있고, 갱신권이 이미 소진된 사람,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줄 수 있는데요. 자, 갱신 요구권 사용 등 양자간 합의에 의해 자율갱신한 계약, 이런 게 있고요. 자, 합의에 의해서 자율갱신을 하자, 이렇게 있고, 요거는 뭐 사실상 신규 계약과 동일하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아직 갱신 청구가 안 썼잖아요. 갱신 청구 안 썼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계약이 또 끝나면은 갱신 청구를 또 쓸 수 있는 겁니다. 하여튼 요거 갱신 계약이고, 그 다음에 주임법상 갱신 요구권을 활용해서 갱신된 계약, 그리고 갱신 요구권은 기소진되었으나 묵시적 갱신, 그러니까 묵시적 갱신 요구권 쓴 거, 그 다음에 양자간 합의, 요렇게 된 것들은 전부 다 요렇게 된 것들은 전부 다 보시면은 신규 갱신 계약, 아까 앞에 방금 제가 설명드린 거 있죠. 요게 직전 계약 대비 5% 이내 인상한 임대인은 모두 상생 임대인이 된다는 겁니다. 자, 단 언제요?
자, 지금 소급되냐 이렇게 하시는데요. 자, 2021년부터 당초에는요, 2021년 12월 20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만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여기서 1세대 1주택자 보유주택에 한해서고, 그 다음에 9억 원 이하 주택. 근데 이게 어떻게 달라졌는지 한번 제가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현행 상생임대인이 2년 이상 임대한 주택에 대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2년 거주 요건 중 1년 인정을 해주고 있는데, 자, 어떻게 해주고 있다고요? 이제 상생임대주택이 요건이 완화되고 혜택 완화되고 적용기간이 연장이 된다, 이렇게 말이 있고요. 자, 그러면은 어떤 게 바뀌었는지 한번 볼까요? 자, 보세요. 현행의 직전 계약 대비 임대료를 5% 이내 인상한 신규 또는 갱신 계약 체결 임대인데, 요거는 자동이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작년 12월 때 나왔던 임대 개시 시점에 1세대 1주택자 또는 9억 원 이하 주택만 상생 임대인 자격을 주겠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없애버렸습니다. 폐지죠. 그 다음에 이 혜택이 조정 대상 지역에서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2년 거주 요건 중 1년을 인정해주겠다. 1년만 인정해주겠다고 하는데, 지금은 조정 대상 지역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2년의 거주 요건을 면제해 준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기존에는 장특공제는 없었어요. 장특공제. 왜? 장특공제 받으려면요, 다주택자의 경우 조정 대상 지역에서는 장특공이 없지만은, 다주택자의 경우는 장특공이 없지만은, 장기 보유 특별공제는 우리가 아는 주택 1세대 1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한, 그리고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거주 8년, 그리고 거주 10년, 거주 8년, 보유 8년인가요? 거주 10년, 보유 10년이죠. 거주 10년, 보유 10년 했을 경우 최대 80%를 받을 수가 있는데, 만약에 거주를 2년을 하지 않았으면요, 얼마 받습니까? 최대 15년 보유했을 때 30%밖에 받지 못합니다. 네, 그런 게 있어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기존에 없었는데, 이제는 1세대 1주택자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 위한 2년 거주 요건 면제. 그러니까 1세대 1주택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총 80%까지 되는데, 근데 10년 동안 거주 10년, 보유 10년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내가 거주를 2년 이상을 해야지 요거를 적용받을 수 있는 거예요. 안 되면은 매년 2%씩 해서 15년 동안 30% DC 받는 거 이거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1세대 1주택자라 할지라도 거주하지 않으면은. 그래서 거주가 중요한 거예요. 거주를 해야지만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상당히 80%까지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적용기간이 기존에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이렇게 했었는데, 이제는 2년 더 연장해서 2024년 12월 31일까지 이 사이에 갱신 청구권을 해주던, 신규 계약을 하던 상생임대인 요건만 부합되면 상생임대인 자격을 주겠다라는 겁니다. 주겠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2021년 12월 20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상생임대인 제도가 시행이 되니까요, 여러분 많은 관심 부탁을 드립니다. 혹시 이해 안 되시는 부분 계신가요? 네, 이용님께서 이 내용이면 12월 신규 입주하는 아파트 전세 주도 해당 없다는 말이죠. 그렇죠. 상관없죠. 자, 2022년 12월이잖아요. 2022년 이용님 말씀으로는 2021년 01월에 신규 입주, 그 다음에 엔드 전세 세입자, 그 다음에 1년 6개월 되면 됩니다. 여기 안 나와있죠? 네, 여기 안 나와있는데 이거는 뭐 자동이니까. 상생임대인 개념은 자동이에요. 네, 기존은 똑같습니다. 근데 2023년 5월인가요? 5월 01일이 1년 6개월 되는 거죠? 2024년 맞죠? 이때가 예를 들어서 1년 6개월 경과 후 맞습니까? 예를 들어 전세 세입자 임대차 기간 만료 이렇게 되었다. 그 다음에 2024년 05, 02에 신규 세입자 계약 체결 이렇게 되잖아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어쨌든 적용 기간이 2024년 12월 31일까지죠. 네, 이때까지니까 상생 임대인 자격 부여 맞습니까? 맞아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런데 이 말은 조정 대상 지역인 경우만 해당되는 겁니다. 즉 비규제 지역에서는요, 뭐 필요 없어요. 네, 필요 없어요. 뭐 장기보호 특별공제 그것 때문에 뭐 말 나올 수 있는데, 비규제 지역은 대부분 다 뭐 양도 차익이 저기 매매가 12억 이하잖아요. 네, 그래서 뭐 큰 상관은 없습니다. 즉 요점, 조정 대상 지역 지정 이후 주택 매수 시에만 해당이 된다. 비규제 지역은 필요 없다. 여기서 단 고가주택, 그러니까 장기보유 특별공제 필요한 사람 해당. 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이해 안 되시는 분 계세요? 자, 이기님께서 정부는 임대료 폭등을 예상하고 있었나 보네요. 저렇게 해서라도 임대료 상승을 잡으려는 건가? 그쵸. 임대료 폭등이 아니고 이미 전세 시세 수준으로 올라가려고 하니까요.